IT가 궁금한 이들을 위한 팟캐스트 아궁이 액세시빌리티 접근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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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뭐 그간이라고 해봤자 일주일? 그렇죠. 얼마 만이죠? 아니 뭐 일주일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저는 요새 하루하루가 너무 짧게 지나가서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시다고. 너무 바쁩니다. 진짜. 역시 돈 많이 벌어서. 저는 백수라 요즘 바쁘진 않네요. 돈이 없어요. 뭐 그간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저는 개를 키우는 개발자 제나토리라고 합니다. 와,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내가? 왜 그렇게 다운돼 있죠? 오늘 사실 휴가인데. 휴가에 누가 불러냈나요?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쁜 마음으로. 네. 아니 휴가인 거를 진작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니 했어도 어차피 이날 녹음인 건 저희 불변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그럼 좀 더 일찍 불러냈죠.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휴가를 오늘 새벽 5시에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제 술을 드셨구나. 아니요, 집에서 게임을 좀 하다가 헐. 밤을 새가지고. 네. 회사에서 참 좋아하겠네요. 괜찮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뭐 그쵸. 원래 이게 신은 모든 걸 주지 않아요. 맞아요. 뭘 뺏어간 거야 지금? 여튼 네,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궁이에서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있는 라키입니다. 네, 저는요 아날로그적인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감성 프로그래머. 감성 넘치죠. 그렇죠. 사실 뭐죠? 왜? 깜짝 놀랐네. 이거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갑니다. 편집권이 야곰님한테 있는 한. 그러네. 편집하시려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사실 뭐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계신다고 하지만 라키님이 오늘은 한번 요 주제로 호스트가 되셨죠. 네, 그렇죠. 호스티스. 네, 저희를 좀 알려주겠다고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얘기는 그 접근성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손쉬운 사용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뭐 맥을 쓰셔도 보면 손쉬운 사용. 이 영어로는 accessibility라고 써 있습니다. 그 대자 모양으로 사람이 파란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애플사에서 지원하는 그 기능들인 거고, 뭐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애플 제품밖에 잘 몰라가지고 다른 얘기들은 라키님이 또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키님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데 그렇죠.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우린 접근성이라고 써있다 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린이라고 제가 했나요? 우리는 아니었나? 네. 그렇게까지 제가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아닌데 뭐 아무튼 아이폰하고는 좀 다르게 써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접근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뭐 호스티스가 돼서 조사를 해왔는데 네. 제나토리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네. 접근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이거를 접근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사전적인 지식은 네, 장애인이나 네, 고령자분들이 네. 우리들과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이제 IT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도 같이 동등한 평등권을 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받는 것들을 좀 접근성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뭐에 대한 평등인 거죠? 뭐 사용하는 것들 방법이나 뭐에 대한 거죠, 라키님? 정확히 얘기하면? 뭐 사실 접근성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기기 등의 이제 접근 가능성을 말한다라고 이제 사전에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것들은 이제 사실 아궁이고 IT와 관련된 접근성에 한정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그런 IT에 대한 접근성 중에 웹 접근성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는 웹 accessibility라고 하죠. 어렵다. 예, WA라고 줄여서 와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거는 그리고 그냥 뭐 단순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라 현재 법적으로 의무 사항으로서 이제 웹 접근성이라는 것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일단 크게는 접근성 중에서 이제 웹 접근성, 그다음에 모바일 접근성, 그리고 소프트웨어 접근성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하거든요. 아, 웹이랑 웹과 앱, 모바일이죠. 네. 모바일 접근성, 그다음에 하나는 소프트웨어.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법적 의무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법에서 관련된 법 얘기를 지금 해도 될까요? 네, 한번 들어보죠. 네. 왜 법적으로 이거를 규정을 하느냐? 그 기본이 되는 법은 일단 장애인 복지법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시행일이 2007년부터예요. 국내에서 2007년 10월 15일에 이제 효력이 있는 시효가 있는 법인데 시행됐다. 네. 거기에 장애인 복지법의 제22조 정보에의 접근이라는 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하고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법률에서도 이제 제20조에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금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잠깐 내용을 얘기하면 네.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뭐에서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될까요? 제4조까지 지금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법에서 네.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고령이라고 해서 그 장애인이나 고령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권리와 동등하게 이용하지 못하게끔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핵심으로 보이는 단어는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정보라는 걸 들을 수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라도 동등한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정보라는 게 뭐 통념상 어떤 것을 좀 뜻할까요? 굉장히 광활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IT 쪽이나 그런 쪽에 한정된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예시로 우리가 네이버 사명 얘기해도 되나? 초록창에 네. 뉴스들을 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거를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원하는 해당 기사를 클릭해서 그 내용들을 읽고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당신한테 눈을 감고서 제가 지금 한 걸 똑같이 해보세요라고 한다고 하면 네. 똑같은 기사를 찾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는 그런 뭐 기사를 찾는다거나 네. 이런 하는 간단한 행위들도 사실상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끔 보조적으로 이제 장치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쉽게 혼자서 그 정보들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이제 개발 단계에서부터든 어떤 보조 장치든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들은 뭐 사실 많겠죠. 뭐 아까 예로 그냥 기사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 국가 사이트 관련 공기관 사이트에서 네. 내가 뭐 관련 등록증 저 같은 경우 뭐 주민등록증 등본이죠. 등본 같은 거를 뗀다든가 뭐 가족관계상에서 해서 증명본을 뗀다든가 네. 이런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생활에 필요한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거나 네. 이제 뽑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뭐 큰 의미에선 정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나 뭐 여타 뭐 노인 뭐 이런 조금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장치들을 마련을 해둔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그런 장치들의 예로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웹에 한정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대체 텍스트라는 걸 제공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자막을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색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제 색하고는 이제 무관하게 컨텐츠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인식을 하게끔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명도를 대비를 하긴다든지, 네. 키보드 사용을 보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초점 이동이나 조작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 그러면 장치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 하드웨어적 장치를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뜻하는 거네요. 그죠? 아,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 웹상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고, 네.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거에서는 키보드 오버레이 라는 게 있는데, 네. 키보드, 예를 들어서 키보드 위에 특히 이제 기능 키 위에 붙여놓은 플라스틱이나 이제 두꺼운 종이판 같은 건데요. 네. 그 위에다 각 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제 상세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그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네. 좀 더 이제 쉽게 입력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적인 걸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기능 키 위에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키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훨씬 다양하고 많은 장치들을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디자인을 하셨던 우리 제나토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웹에서는 뭐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저는 사실 딱히 경험은 없고요. 네. 웹 접근성 자체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생소한 편이라서 이거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라키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고 저도 제 의견이라든지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다시 돌아가서 웹 접근성에 대해서 이제 높이고자 할 때, 이런 웹 접근성을 높이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될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표현할까요? 네네. 고려해야 될 사람들의 특성을 좀 그 정의해 놓은 게 있어서 아하. 제가 찾아왔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시각 실명, 네. 그다음에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인 분들을 네. 고려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동성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근육 속도가 저하되거나 네. 근육 제어 손실로 이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청각 영상, 그다음에 음성 콘텐츠에 자막이나 원고, 수화 등의 대체 수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네.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인지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학습장애, 여기서는 이제 학습장애라는 건 난독증이나 네. 난산증, 이런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고려해서 네네.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웹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장애라고 한다면 눈이 안 보이는 거, 그쵸. 아니면 뭐 들리지 않는다는 거, 네. 이런 거를 이제 그 정도로 좀 협소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그쵸. 범위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네요. 손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를 쓴다고 치면 네. 마우스를 클릭하고 키보드를 타이핑함으로써 원하는 정보들을 기입을 하겠지만 네. 그런 행위가 불가능한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이제 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 예전에 제가 그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눈으로 이 모니터를 보는 그 위치를 추적을 해가지고 깜빡이면은 클릭, 뭐 두 번 깜빡이면 더블 클릭,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뉴스가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그런 어떤 일종이겠네요. 그렇게 지원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그 이름은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런 류의 기술들, 말씀하신 그런 기술들도 네. 이런 웹 접근성을 높이는 하나의 장치이겠죠.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웹 브라우징에 쓰이는 이제 보조 과학 기술을 한 뭐 4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읽어주는 거죠. 컴퓨터의 화면 낭독을 읽어주는 네네. 소프트웨어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화면 확대 도구. 네. 이거는 이제 저시력
외국인 사람들을 위해서 문자를 크게 하거나 네.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음성 인식.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음성을 통해서 이 소리로 네.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린 키보드 오버레이.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드웨어로. 예,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네. 요렇게 크게 볼 수 뭐 더 다른 종류들이 있겠지만 이런 종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웹 접근성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웹 접근성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웹 접근성 말고도 또 다른 접근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또는 이제 웹이 아니고 요새 또 사용하는 네. 많이 사용하시죠. 핸드폰. 그 핸드폰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앱을 쓰잖아요. 네, 앱. 이 앱도 뭐 핸드폰 그 하드웨어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도 그렇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들도 이제 접근성을 높여주지 않으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를 저희 모바일 접근성, 모바일 접근성. 네, 이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지침들도 있는데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컨텐츠 접근성 지침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더라고요. 2.0. 예, 16년 10월 20일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꽤 최근이에요, 그죠? 그렇죠. 누가 그런 거 제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이 방송통신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제정한 방송통신표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럼 신기하네요. 이게 전 세계적인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떤 네, 맞습니다. 지침, 표준 이런 거. 아까 웹에 대한 것들은 네.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고 그거를 한국 기준에 맞춰서 만들었다는 게 있는 반면에 네네. 모바일 쪽은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만 국내에서만 네. 만들어진 지침인 것 같아요. 국내 그런 기본 규정들을 착안을 해서. 그렇군요. 예. 그럼 모바일 그 접근성 지침은 웹 접근성이랑 뭐 어떤 게 조금 다른가요? 일단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네.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준수해야 하는 지침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뭐 아까 웹에서 얘기한 거랑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시력에 대해서 장애가 있거나 네. 혹은 뭐 청각 그다음에 근육의 움직임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네. 등등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것들은 똑같은데 네.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웹 접근성 대비해서는 사실 적용 범위가 네. 이렇게 조금 제 해석이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약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조금 약한 느낌이 들어요. 아, 웹보다는 예. 앱이. 그렇죠. 이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네. 웹에 대해서 찾아볼 때는 네. 이것저것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라든가 뭔가 법적으로 굉장히 설명이 많았던 반면 이 모바일 접근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이렇게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강제적인 적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설명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제가 못 찾아본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상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느낌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웹 대비 이제 모바일은 이제 조금씩 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요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게 웹과 앱이 이 접근성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침 자체에서도 뭔가 이런 법을 준수해야 한다가 네. 아니라 이제 접근성의 사용자 평가 권고 사항도 보면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틀렸어요. 접근성에는 준수사항, 뭐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뭐 모바일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웹 접근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웹 접근성을 꼭 지켜야 되는 뭐 상황이라든지 네. 아니면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 국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웹 접근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외 모든 사이트들이 사실 이 웹 접근성의 그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에 대한 거는 네. 저는 좀
모르겠어요. 물음표인데 아시는 바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사실 이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네. 네, 2009년도부터 사실 공공기관에서 접근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 지침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이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 거쳐서 2015년도에는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법인의 사업장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들은 이 접근성 지침을 따라서 이 접근성 그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근거는 사실 뭐 접근성만으로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은 이런 거에 장차법,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의거를 해서 사실 이런 것을 이제 차별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행위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판정이 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 네. 그 장애인 차별법에 뭐가 해서 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서 네. 얘네 잘못됐어. 혹시 그거를 그 장애인이 직접 그렇죠. 내가 피해를 본 거를 뭐 증거 자료를 이만큼 모아가지고 뭐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뭐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넣는 방법은 혹시 뭐 따로 있는 건가요? 사실 증거라고 모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캡처하고 그쵸. 그리고 뭐 화면을 녹화하든지 그 동영상을 찍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근데 실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네. 이거 뭐 나중에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그 제가 알기로는 제나토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미국에서는 그쵸. 이런 소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좋아하시니까 미국 소송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좋죠. 네. 도땡 피자라고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피자 그 브랜드가 도땡땡. 있어요. 네, 네. 도땡땡이죠. 거기서 이제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차별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가 난 결과인데 2019년 올해네요. 올해 10월 달에 난 거예요. 패소한 주체는 그거죠? 네, 사업체죠. 그 네. 사업체에서 네. 패소한 거고, 한마디로 이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도땡땡 피자의 웹사이트가 도미노해, 그냥 도미노. 거기 사장님 이름이 도민호. 죄송합니다. 네, 도미노. 도씨요? 도미노 피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상에서 피자를 주문할 수 없도록 해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는데 네.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소송을 업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그렇죠. 업계에서는. 근데 이게 조금 지난 일이죠. 완전 최신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2019년 10월에 났다는 거죠. 그렇죠. 16년도의 일입니다. 와, 3년을 이렇게 싸워서 이겨냈네요. 판단이 19년 10월 자료에서 봤는데 16년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약간 법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우리가 법률을 그렇게 크게 따질 필요는 없겠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이게 접근성이라는 게 네. 내가 언제든 그런 접근성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약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법률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벌금을 먹일 거야. 약간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마인드가 아직 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네. 10년 동안 개발 일을 해오면서 네. 이렇게 웹 접근성에 맞춰서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한 UX들을 지켜가긴 했지만 네. 이게 왜 이런 UX를 꼭 지켜야 되는지 네. 약간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마인드를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 이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비용을 들여서 해주는 서비스의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공급자와 사용자의 차이, 네, 관점 차이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방금 이제 요 요거 도미노 피자의 사례를 봤는데요. 네. 꽤 최근의 일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맞아요? 네, 맞아요. 2016년도에 그 소송을 했는데 판결은? 네, 판결이 2019년도에 나왔네요. 맞죠? 네. 굉장히 거만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굉장히 너무 최신 놀랬잖아. 자료를. 네. 그리고 유명한 거는 국내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네, 건이 맞습니다. 있었죠. 유명한 네. 소송이에요. 웹 접근성 보장 소송 관련해서 이제 조정이 성립됐고 네. 요거는 이제 2014년에 판결해서 네. 맞죠? 12년도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고 네. 14년도에 판결을 해서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이라는 거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수정을 하기로 했죠. 네. 누리집을. 그럼 판례가 이미 정해져서 네네. 우리나라는 또 이제 네. 판례를 따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리집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영어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왜 여긴 누리집이라고 돼 있었지? 근데 뭐 그 기사에서 한글을 이제 쓰기 위해서. 되게 근데 누리꾼이네. 사실 네. 그러네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이 판결이 좀 아쉬운 게 좀 세게 먹었으면 그렇죠. 이제 다른 데서도 그 저기를 따라갈 텐데 굉장히 약해요. 그냥 맞아요. 우리가 고쳐주겠다 이러고서는 취하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벌금이나 뭐 이런 그쵸. 게 없었고 네. 문제야? 알았어, 고칠게. 이러고 끝난 거죠. 저같이 성질 더러운 애들은 이걸로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착해. 그렇죠. 아닌가? 뭔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쵸. 좀 아쉬운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 거고. 근데 아까 제나토니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와닿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장애를 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에 있어서 뭐 이 접근성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집에다 이어폰을 놓고 온 거예요. 네. 근데 어제 했던 드라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냥 그러면은- 봐야지. 근데 그러면은 내가 소리를 켜놓고 보면은 옆에서 짜증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있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근데 그냥 봐요. 있더라 이런 네, 사람들. 저는 그냥 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민폐를 끼치기도 싫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요즘에는 그런 앱이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자막을 다 제공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오. 이 자막이라는 게 우리를 막 뭐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접근성 지침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특히나 이제 해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영상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들은 굉장히 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아는 사람만 쓴다고 나 같은 경우는 자막 볼 줄 몰라서 못 쓰겠네. 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튜브 같은 데서는 네. 그 사용자들이 자막을 이제 뭐 어떻게 해야지? 직접 제작을 해서 자원해서 네, 이렇게 올려주기도 해요. 그렇죠. 무상으로? 그렇죠. 뭐 오. 자기 언어가 워낙 다르니까. 멋있다. 그러니까 언어별로 자막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크리에이터들이 그거를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원해서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서비스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사실 응용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공감은 좀 해주세요. 공감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네. 제청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하철에서 드라마를 보고 싶다. 자막을 켜세요, 제발. 왜 방법을 좀 스포잖아, 알아야겠어. 스포. 내가 이따 가서 봐야 되는데 그 틀어놓고 있잖아. 그렇죠. 제가 빡쳐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스포츠 경기도 자막 나와요? 그렇죠. 나와요? 그럼요. 우와. 뭐 되는 서비스가 있겠죠? 네, 수화도 나오고요. 아 진짜요? 그럼요. 아 수아는 근데 가끔 TV를 공영방송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우측 하단에 이제 네. 열심히 이제 수화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차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TV에서 뉴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TV 가운데 자막이 나오고 있는 걸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흘러가는 자막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그 방송국에서 자막도 같이 송출을 해줍니다. 그 TV에서 그 자막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다 이미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았었으니까 또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저희는 뭐 보고 듣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송들이 있을 정도로 아직 미비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물론 공중파에서는 점진적으로 있어 왔지만 웹에서는 이제서 시작한다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그런데 앱은 더 하겠죠. 웹은 훨씬 더 오래됐는데 그러면은 웹이랑 앱 접근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럼 소프트웨어 접근성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소프트웨어 접근성에 대한 정의는 네. 먼저 정보통신 제품이나 네.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네.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분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네. 설계 또는 구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시로는 뭐 저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할 때 쓰는 프로그램들 중에 뭐 워드, 네네.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도 다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아하. 그러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데스크탑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접근성을 보장하는 아하. 것을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기준인 거죠? 이런 지침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이거에 관련돼서는 지금 규정된 지침이 따로 없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네. 접근성에 대해서. 앞에 모바일하고 웹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침이란 게 있고 개정도 네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네네. 없다고 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음흠. 찾았을 때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지침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런 지침들을 따르고 있다. 뭐 그쵸. 이런 것들은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인증 기관을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 웹 접근성 인증 평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뭐 그쵸. 웹 접근성이 이제 웹 어세서빌리티잖아요. 그래서 네. 사이트 주소도 WA가 들어가더라고요. 와. 네. 그럼 여기에서 그 세 가지 지침에 대한 평가를 모두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 웹이라든지 네. 모바일이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가 장애인 그 법과 차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 네네. 라는 인증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인증을 심사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웹, 모바일, 소프트웨어 다. 이 해당 기관에서 그런 인증을 심사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웹 인증성 같은 경우에는 웹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아하. 이 평가원에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가 점검? 네, 그렇죠. 네. 정확히는 자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이트 URL을 쳐요. 네. 그러다 엔터를 누르면 네. 먼저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몇 개의 기존 사이트들을 쳐봤거든요. 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초록색 창 네. 있죠. 네. 100점 만점 받더라고요. 만점. 네.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방법이 페이지 수를 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면 그중에 95페이지 이상이 여기서 말하는 그 심사 기준에 적합을 해야 네. 합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정들을 다 이제 심사 항목들을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적절하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냐, 네. 그다음 뭐 자막을 제공하고 있냐, 네. 세계 무관한 컨텐츠 인식을 제공하고 있냐 등등 네. 이런 식으로 총 웹 같은 경우 24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가지고서 네. 페이지 해당 페이지들이 몇 개나 이거를 준수하고 있느냐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자가진단 프로그램에서 쳐봤을 때 네. 저희 회사 사이트도 한번 쳐봤고요. 네. 초록색 창도 쳐봤는데 초록색 창 만점 나올 줄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사실 이걸 봤을 때 네. 이 사이트는 굉장히 그 웹 접근성에 대해서 잘 지키는 사이트다 아니다라는 걸 사실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판단하기 어렵죠. 네, 이제 사용자분들이나 전문 심사위원들의 그 심사를 통해서 네. 이것들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네. 우선 아까 인증 심사 얘기가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가 진단을 통해서 먼저는 이제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서류에 이 점검 결과를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자가 점검을 했더니 네, 이렇게 서식을 나왔다. 사이트에서 제공을 하는데 그 네. 서식에다가 네. 내 점검 결과와 그다음에 뭐 받고자 하는 인증 내용들을 이렇게 적고 네. 그러면 이제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가 들어가는데 네네. 이게 합격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증 절차를 밟기 위한 페이를 하게 되죠. 돈을 낸다. 네.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좋은 일 한다는데 왜 돈을 받는 거예요?
이 기관도 굴러가야 되니까. 아니 국가에서 주기 했다며. 저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문제점이라는 게 네.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좀 그래요. 이거는 제가 근데 국내 기준이고 사실 해외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죄송해요. 그거는 그거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충 알려드리면 이제 페이지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나누는데 네. 가장 적은 게 이제 50페이지 이하. 네. 이런 뭐 작은 사이트겠죠. 일반 사이트. 굉장히 네. 뭐 네, 네. 규모는 저는 사실 바로바로 오진 않아요. 네네. 근데 뭐 50페이지 이하면은 120만 원. 뭐 얼마 되진 않지만 그 심사, 돈을 받는다는 금액이? 게 근데 이거는 신규 심사 기준이고 네. 유효 기간이 이제 1년인가 그렇죠. 1년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갱신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30% 할인. 또 이렇게 84만 원. 떠리로. 와. 그리고 최대 이제 500페이지, 501페이지 이상 되는 곳들은 네. 별도 견적을 요청하고 있어요. 와, 시가. 시가. 그 전에 시가. 그러면 최고로 지금 나와 있는 거. 금액 중에 최고는 신규 심사는 250만 원, 아하. 갱신 심사는 17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근데 할인 적용이 있어요. 네. 장애인 단체 할인, 아하. 동시 2개 이상 심사 접수 시 10% 할인. 모바일과 그렇죠. 이 뭐 묶음 상품이라고 소프트웨어랑 하죠. 하나인데? 예. 장사를 되게 그렇답니다. 잘하시네. 아니 근데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딱 그 돈을 내야 된다고 들었을 때 좀 네. 충격이네요. 사실 이게 그쵸. 뭐 또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조금 더 뭔가 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보장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되게 궁금한 게 네. 저 인증 마크를 달면 네. 뭘 얻을 수 있어서 저 인증 마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네. 심사에 안 걸리기 위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해 볼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냥 제가 좀 인생이 삐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이것도 공인인증서를 채택했던 저번에 얘기했던 공인인증서 얘기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약간 이게 면죄부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차피 우리가 떠드는 거니까. 그쵸. 이거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면죄부로서의 작용을 하게 될지가 저는 사실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소송의 나라잖아요. 소송의 나라 미국처럼 진짜 이게 내가 조금 불편하면은 소송을 빵 때려버리면 벌금을 이렇게 먹어버리는 경우라면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인증마크 없더라도 얘네들이 지킬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인증마크 달았으니까 우리는 장땡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될까봐. 면죄부처럼. 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면 저를 좀 공격해 주세요. 누군가는 공격하겠지만 저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식이 조금 더 성숙되고 네. 당연히 이것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까지 안 될 텐데 네. 여기서 이제 국내 인증평가원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을 사실 전 세부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이 24개나 되는 항목을 채점을 해서 네.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게끔 어쨌든 세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네. 그래도 이제 뭐 긍정적으로 그래도 평가하자면 이 장애인이나 고령인들이 이용을 할 때 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했다라는 음. 의미에서의 면죄부는 사실 괜찮죠. 뭐 고무적인 의미가 될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사실 그 입장이 잘 되지 않아 보았으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근데 저는 그쵸. 잠깐 든 생각이 네. 이게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뭐 심사기간이 있겠죠. 뭐 네. 그렇죠. 하루 뭐 이틀이나 뭐 일주일 한 최대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뭐 보름 정도. 네. 뭐 많은 그런 약간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딱 15일 동안 그거 보여주고 심사 받고 그러는 기업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사이트 개편이나 중요한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재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때도 돈을 네, 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놓고서 그때 잠깐뿐이고 또 바꿔버리고 이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제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허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은 이벤트 팝업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네. 이벤트 페이지 이런 거는 사실 한 일주일 보여주고 뭐 2주일 보여주고 없어질 그런 맞아요. 화면들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여기에 대한 뭐 인지라든지 경각심이 없다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례들을 직접 이런 지침들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잘
인지를 못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팝업까지 제가 뭐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뭐 팝업에 대한 내용들까지 세세하게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웹사이트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뭐 지침 중에 하나로 보면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창이 닫히게 한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주일간 보지 않기, 뭐 오늘 하루 보지 않기 이런 네. 체크박스들 있잖아요. 네. 그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체크가 된 다음에 확인을 누르는 것과 그냥 체크를 하는 동시에 이 창이 사라지는 것과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접근성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린 그냥 그 체크박스를 눌렀을 때 이게 사라진다고 하면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그 접근성으로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거를 컨트롤할 때는 실수로 그걸 클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 조작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런데 거기서 사라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침 중에도 그렇게 체크박스로 그냥 창이 사라지는 것은 지양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팝업으로 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하루 보지 않기 같은 게 체크박스로 있고 누르자마자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아요. 이건 이제 웹 접근성 지침을 위반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사실 근데 저희도 불편한 그렇죠. 맞아요. 네. 뭐 말이 나와서 그런데 아까 전에 공인인증서 네. 얘기 네. 나왔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접근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힘들지 않나. 네. 제나토리님이 좋은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라키님 혹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남은 설명들이 있을까요? 요 세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습니다. 있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저도 지금 사례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본 것들이 있어요. 네, 네. 저도. 그렇군요. 네. 나만 한 줄 알았는데? 저는 사례 정도로만 제 경험과.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키님이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으니까 네. 조금 쉬었다가 요 사례 위주로 저희 둘이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장실 다녀오시죠.